제가 해외여행을 3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동남아는 본격적으로 작년 5월 20일에 가서 올해가 5월 말이니까 아마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겸 제가 동남아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단점의 일환으로 동남아 절대 이민 오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물론 동남아의 좋은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10개 항목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동남아는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태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가 좋지만 그 나머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이 인프라가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프라라 하면 도로, 교통, 항만인데 도로 사정이 사실 라오스, 다낭, 마닐라, 파타야 다 안 좋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살았던 집 앞에 너무 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들어오면 택시 기사한테 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턱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라오스 비엔티안의 여행자 거리 바로 옆 길만 해도 오토바이 타고 갈 때 밑에 보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구멍이 큰 게 있어갖고 그냥 오토바이 글로 들어가면 오토바이 그냥 펑크 나거나 아니면 자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라오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낭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걷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다낭에 걸어가려면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에 나와서 걸어야 됩니다. 인도는 전부 다 커피숍 아니면 뭔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파타야나 우돈타니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뭔가 거기에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동남아 4개국 모두 인프라, 특히 도로, 교통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당연히 숙박 시설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는 여러 나라들이 다 다른데 그나마 가장 좋은 게 태국이 90일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 비자를 사용해야만이 90일입니다. 보통 4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30일, 라오스가 30일. 이 비자 갱신하러 주위 국가에 나갔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비자 갱신하러 가는데 돈이 듭니다. 돈이 들 뿐 아니라 시간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다낭에서 라오바오 가서 비자 갱신하러 가면 버스를 12시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비엔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엔티안도 뭐 농가야고 저는 우돈타니로 갔는데 우돈타니 가려면 또 2시간 버스 타고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는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 요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사실 동남아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으로 옛날 의식을 좀 갖고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의사 전달이 안 돼서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다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조금 있고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 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건 필리핀인데 사실 필리핀도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하더라도 필리핀 사람 영어하고 우리 영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은 이 동남아 각 국가는 그나마 필리핀이 조금 낫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남아 국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계에서 최빈국입니다. 그나마 태국은 조금 살지만 아주 큰 사고는 없지만 좀 더더욱 소매치기 많습니다. 물론 유럽도 소매치기도 많다고 하지만 동남아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뭐 최빈국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같이 보름 정도 옆방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오토바이를 분실했어요. 얼마 물어줬어요? 130만 원 물어줬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사시는 분은 오토바이를 구입했다가 파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고 오토바이는 7, 80만 원? 그리고 한 달 타고 나서 그 렌트비보다 손해가 적게 보더라고요. 오토바이 왜 그 렌트하는 것보다 사는 게 좋냐 물어봤더니만 분실하면 오토바이 많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물어줬냐고 물어보니까 130만 원 물어줬대요. 근데 중고 오토바이 뭐 130만 원 물어줍니까? 그래서 차라리 오토바이를 사서 한 달 뒤에 팔면 그 차이가 100불 정도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조금 더 손해보고 팔면 되니까 오토바이는 렌트보다 구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사실은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뭐 한국 사람끼리니까 의사가 잘 통하죠. 그래도 그 안에서도 정보 조금 더 안다고 이렇게 잘 안 알려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름 생활하다가 한국 사람만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른 호텔로 나왔어요. 호텔을 2달 살면서 현지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어요. 그래서 현지인 아르바이트생을 그때부터 4달간 고용하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리고 다낭 각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단독주택도 전부 구경하고, 뭐 시장도 전부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녀보고, 저 시골까지도 오토바이 타고 가보고. 그래서 현지인과 다니니까 식당 정보라든지 그런 그 인프라 정보도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남아에 오래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맨 처음에 직원 한 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십시오. 저는 직원 한 명을 보통 월급보다 2배 줬어요. 2배 줬지만 저는 그 2배 이상의 가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 의외로 공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오스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화전한 기간에는 특히 4월, 3, 4월은 잿빛 하늘로 변하는 경우도 아주 있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잿빛 하늘은 못 봤지만 먼지가 부엌에 끼어 있는 하늘은 가끔 봤습니다. 동남아 공기가 좋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세먼지 지도를, 전 세계 지도를 보는데 의외로 동남아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기가 좋은 국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지도상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가보면 좋은데, 필리핀도 마닐라 가면 정말 너무 공해가 심해요.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본인이 그런 미세먼지를 잘 피하는 지역을 골라서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삐마이나 송쿠란 아시죠? 너무 더워서 그 물놀이 하는, 그것도 한 며칠간 물놀이, 물청소 해 놉니다. 근데 삐마이 전에도 우박이 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감기도 따뜻한 나라 안 걸릴 것 같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7번째는 인프라 중에서도 관광 인프라가 좋아야지 우리가 상당히 편리한데 너무 열악한 것들이 많아요. 태국은 그나마 관광 인프라가 좋은데 그 라오스는 관광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필리핀도 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라오스와 태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인프라가 라오스는 아직도 분산형이에요. 산업화 이전에 그런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태국은 집중화되어 있어요. 산업화 이후에 어떤 안정화되어 있죠. 이게 분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우리 인프라들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라오스가 조금 더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라오스는 좀 열악하다. 태국은 상당히 좋다. 다낭과 필리핀은 뭐 그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8번째, 이 동남아에 이국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결국은 식탐과 색탐하기에 가성비 좋은 만큼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식탐은 소식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는데 식탐을 하시는 분은 오랫동안 아프다가,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식탐을 너무 많이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색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탐도 가성비 좋은 만큼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제가 SNS상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색탐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를 제가 SNS상에서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식탐과 색탐을 하러 오시는 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의료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 가는 게 최고로 좋아요. 태국이 의료시설이 좋고 뭐 의술이 좋다지만 그거 성전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 정말 최빈국인데 의료시설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설 열악할 뿐더러 엄청나게 비쌉니다. 다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남아는 의료시설 자체가 열악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더 들더라도 그냥 바로 한국으로 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심지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제가 ATM 돈 찾는데 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ATM이 돈 먹는 거 봤어요? 제가 카드로 돈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다 끊으려고 하니까 착 하고 돈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어렵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만 파일을 꺼내는데 보니까 15cm 두께의 파일에 제가 1월 말에 갔으니까 한 1cm 더 이렇게 파일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벌써 1월 말에 그만큼 많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네들 기계 잘못이다. 어떻게 몇 초간 기다리거나 경고음도 먹지 않고 왜 내 돈을 다시 먹느냐? 이거는 순수하게 기계 잘못이니까 당신들이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주겠죠. 물어준다고 일주일 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흘 뒤에 갔어요. 열흘 뒤에 갔더니만 또 3주 뒤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따졌죠. 당신네들 실수고 당신네들이 일주일 뒤에 오라 그래서 나는 열흘 뒤에 왔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거는 특별한 미리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당신네들이 받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도 3주 뒤가 아니라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수수료는 빼고 원금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자기들 먹은 거.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멀리서 2번이나 어렵게 찾아가고 제 시간을 뽑았는데 최소한 차비는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수수료 떼먹고 왜 내 차비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화가 나. 지금도 그 생각 열받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의외로 마약과 도박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지만 여기에 연루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트남과 라오스는 합법입니다. 동남아는.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풍선도 절대 불지 마세요. 그거 풍선 오래 불면 내가 상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마약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는 연루되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미성년자 문제에 절대 연루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도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근데 의외로 이 미성년자 문제에 제가 바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자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잔데 필이면 왜 미성년자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는 저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왜 하필 미성년자입니까? 그래서 마약, 도박, 미성년자 문제는 연루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남아에 절대 미노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동남아 정말 좋아요. 놀러 오세요. 그런 영상을 만들고 놀러 오실 만한 분에 대한 영상 한 달 살기로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